여러분 소환의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삼성과 TSMC가 한국 회사 앞에 줄을 섭니다.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이름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일 겁니다. 매출은 고작 1751억 원. 그런데 이 한 회사가 멈추면 전 세계의 나노 반도체 생산이 함께 멈춥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이 회사의 창업자는 1997년 실리콘밸리 성공을 통째로 팔아치우고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소름 돋는 역전극의 전모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세계 반도체 팹스 곳곳 중 19곳이 한국이 이 회사 장비에 의존하는 이유. 둘째, 미국 반도체 계측 1위 기업을 매출로 역전한 구체적인 순간. 셋째, 2026년 HBM사 양산이 시작되면 이 회사에 어떤 폭발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패권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덜란드 ASML, 그리고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러나 빠지면 모든 라인이 멈추는 한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계측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두 단계로 압축됩니다. 노광이 그리고 계측이 검사합니다. ASML의 EUV, 노광기가 회로를 그리는 화가라면 계측, 장비는 그 그림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관입니다. 화가가 아무리 비싸도 검사관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회로는 단 한 칩도 추화되지 못합니다. 이 나노 시대에 진짜 병목은 그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그렸는지 들여다볼 수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이 들여다보기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광학, 현미경의 한계 분해능은 약 200나미. 그런데 지금 양산을 앞둔 회로 선폭은 인호입니다. 광학 현미경보다 무려 150배 더 정밀한 측정이 요구되는 시대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자체가 400나노미터에서 시작하니 빛으로 본다는 발상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빛이 닿이도 전에 회로가 더 작아져 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만져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자 현미경 영혼으로 AFM이라 부르는 장비의 원리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에 불과한 나노 탐침이 시료 표면 위를 떨면서 지나갑니다. 소경이 손끝으로 점자를 더듬어 글자를 인식하듯이 탐침이 원자 하나하나에 굴곡을 더듬어 회로의 모양을 그려냅니다. 눈이 아닌 손으로 원자를 읽는 기계, 이게 이 나노 시대의 진짜 눈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AFM은 탐침이 시료에 살짝 닿으면서 측정합니다. 문제는 회로 선폭이 원자 몇 개 수준까지 좁아지면 탐침이 닿는 순간 그 회로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측정이 곧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깬 기술이 바로 트로 논컨택트 방식입니다. 탐침이 시료에 닿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서 떨고 있는 탐침의 떨림 리듬, 즉 공진주, 파수가 미세하게 바뀌는 그 변화를 잡아내서 0.1N까지 측정해냅니다. 닿지 않고 만지는 기술, 이 한 줄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단 한 곳입니다. 0.1 나노미터라는 숫자는 감이 잘 안 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약 400km. 그 끝에 머리카락 한 가닥을 놓고 그 굵기 변화를 감지하는 정밀도 그게 0.1 나노미터입니다. 가시광선 파장 400 나노미터와 비교하면 정확히 4000배 더 정밀합니다. ASML의 EUV 광원 파장이 13.5 나노미터인데 EV 영역에서도 그려낸 회로가 제대로 새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AFM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SML이 있어도 파크가 없으면 반도체는 멈춥니다. 노관 회로를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그 결과물을 검증하지 못하면 단 한 장의 웨이퍼도 추화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는 정상 가동되는 게 아니라 매 공정마다 통과, 도장을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도장을 찍는 게 바로 계측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나노 영역에서 그 도장의 권한을 사실상 독점한 회사, 그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수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메이저 반도체 팹 20곳을 꼽으면 그중 19곳의 계측실 한복판에 파크 시스템의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침투율 95% 불과 7년 전인 2018년 만에도 이 숫자는 20%였습니다. 7년 만에 5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입니다. 삼성, SK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AMD,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좌우하는 모든 이름이 한국 회사의 장비 앞에 줄을 섭니다. 이 AFM 시장은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2024년 약 7,750억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1조 1,5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7% 이상 성장입니다. 반도체 미세화가 멈추지 않는 한 계측 수요도 멈추지 않습니다. 2N노가 1노가 되고 1나노가 0.5N노가 되면 될수록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영역을 손으로 더듬는 파크 시스템의 영토도 함께 넓어집니다. AFM 시장 전체 규모는 약 7,750억 원. 솔직히 큰 시장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은 분기 영업이익의 10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모든 첨단 반도체 칩이 양산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모든 길이 1위로 모이는 병목 시장 그리고 그 병목의 가장 좁은 지점을 한국 기업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반도체 패권이 곧 노관기 패권이라는 상식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릴 줄 아는 것과 그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권력입니다. AFML이 회로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회사라면 파크 시스템은 그 회로가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도장을 찍어주는 회사입니다. 이 나노 시대의 이 두 권력은 동등한 무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만들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사람이 1997년 잘 나가던 미국 회사를 팔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는 배경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95% 침투율이라는 숫자. 그 뒤에는 단 한 사람의 결단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상일. 그리고 그가 297년에 내린 한 번의 선택이 28년 뒤 삼성과 TSMC를 줄 세우는 투경을 만들었습니다. 박상일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마치고 미국 스탠포드로 건너가 용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987년의 일입니다. 이때 그의 지도 교수가 누군지가 결정적입니다. 켈빈 크이트, 영어로 켈빈 키이트, 1986년 3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단위 표면을 보는 기계원자 현미경 AFM을 세상에 내놓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박상일은 박사 과정 동안 바로 이 케이트 교수의 연구팀 멤버로 AFM 초기 개발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원자를 더듬어 본 그 실험실, 그 안에 한국인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발명과 상용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험실에서 원리를 증명하는 것과 그 원리를 산업 현장에서 매일 돌아가는 기계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돈이 드는 순간은 바로 이 골짜기를 건너왔을 때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1988년 박상일은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직접 회사를 세웁니다. 이름은 파크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츠, 줄여서 PSI. 그리고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AFM을 상용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습니다. 인류가 처음 만든 원자 더듬는 기계를 한국인이 처음 산업에 꺼내 놓은 겁니다. 숨통이 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거대 계측, 장비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을 끊겠다는 압박, 특허 분쟁의 위협, 인재 빼가기, 미국 시장에서 한국인이 세운 작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1997년 박상일은 PSI를 미국 서모 스펙트라에 매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엑시트였습니다. 박사학위 9년 만에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세우고 세계 최초 상용화의 주역이 되고 그 회사를 대기업에 팔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간 청년의 미국 드림. 여기서 끝났어도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상일은 매각 대금을 들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대한민국, 그것도 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국 시점이 충격적입니다. 1997년 4월 IMF 외환 위기가 터지기 불과 몇 달 전, 미국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가족들도 만류했습니다. 환율은 곧 2배로 뛸 참이었고 멀쩡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미국 회사를 정리한 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 그 한국에서 다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PSI, 파크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츠 아시아. 훗날 우리가 아는 파크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불난집으로 뛰어들어간 결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결단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남았더라면 미국 기업 임원으로 잘 살았겠지만 한국 소부장 상업의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나라의 산업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흔히 쓰는 수사가 아니라 박상일에게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수원에 자리 잡은 박상일은 처음부터 단 하나의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글로벌 1위 아니면 없다. 그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2위는 살아남지 못한다. 정밀 계측, 시장의 본질을 꿰뚫은 말입니다. 반도체 패배에서는 가장 정확한 측정,
결과 하나가 모든 결정을 좌우합니다. 1등 장비를 두고 2등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등이 다 가져갑니다. 박상일은 처음부터 그 한 자리만 노렸습니다. 그 한 자리를 지키는 무기가 특허였습니다. 박상일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고 특허는 시간이 만든다. 40년이 우리의 회자입니다. 1986년 스탠포드 실험실에서 시작된 시간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핵심, 특허만 신개가 넘습니다. 철렁성, 같은 특허 장벽, 40년의 축적이 만든 해자, 후발주자가 돈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시간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해자의 가장 단단한 벽이 파크의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AFM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XY, 스캐너와 위아래로 움직이는 Z, 스캐너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 측정값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0.1 나노 단위를 잡아야 하는 세계에서의 흔들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박상일 팀은 두 스캐너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설계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경쟁사가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따라들지 못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박상일의 세 번째 명언입니다. 경쟁사가 성능 95%까지 쫓아와도 나머지 5% 격차는 줄일 수 없다. 처음 들으면 거만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계측의 세계에서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측정밀도 5% 차이가 곧 양산수로 직결됩니다. 양산수율 1%는 한 달에 수백억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TSMC도, 인텔도, 마이크론도 그 5% 격차 앞에서 결국 파크 시스템스 장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상일이 쌓은 또 하나의 성격이 있습니다. RD 투자입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매년 매출의 15%에서 20%를 연구, 개발에 쏟아붓습니다. 삼성전자의 R&D 투자 비중이 약 1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작은 회사가 2배 가까운 비율로 미래를 갈고 닦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을 다시 기술에 쏟는 선순환 도체 비율 40%대 사실상 무차입 병영이라는 재무 건전성이 선순환을 뒷받침합니다.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고 특허는 시간이 만든다는 박상일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경영 원칙입니다. 한편 귀국 후 박상일은 무너지는 한국 경제 속에서도 고객을 하나씩 개척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철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AFM을 발명할 때 이게 산업을 바꿀 줄 몰랐다.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시장을 만든다. 그것이 박상일의 창업 방정식이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시작된 청년이 실리콘밸리를 거쳐 IMF 직전에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운 회사가 지금 95%의 글로벌 팹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 28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미국 브루커를 매출로 제친 역정, 그리고 삼성과 TSMC가 줄서게 된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숫자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할 때 공모가는 단돈 9,000원이었습니다. 상장 직후 시가 총액은 53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주가는
15만 7,200원을 찍습니다. 무려 17.5배 5배 폭등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2022년 미국의 거인 브루커가 무너졌습니다. 그해 파크 시스템 AFM 매출은 8,472만 달러, 브루코는 7,844만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무명 중소기업이 수십 년 업력에 미국 글로벌 강자를 매출로 제친 겁니다. 23년에는 점유율 23.13%대 17.96%로 96%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마켓앤마켓은 파크 시스템을 매출 리더십과 제품 커버리지, 리더십을 모두 갖춘 유일한 스타 플레이어로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AFM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영국, 일본을 모두 제치고 단독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파크 시스템스는 독일의 정밀계측 기업 아큐리온도 인수했습니다. 현관계와 분술 흡수의 반도체 계측 포트폴리오를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M&D 전담 조직인 미래 사업개발부를 신설했습니다. 기술 인수로 성장의 속도를 당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XTSH는 신규 장비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판의 표면과 홀, 구조를 검사하는 대형 시료 전용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글로벌 파운드리의 양산,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했고 2025년 매출은 70억에서 80억 원 수준으로 출발했지만 2026년에는 2배 이상 성장이 전망됩니다. 세 개의 신사업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쾌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한국 기업을 배제하던 그 TSMC가 파크에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EUV 마스크 위에 생긴 미세한 오류를 0.1나노 1나노 정밀도로 지웠는 장비 NX 마스크 2. 이 장비는 TSMC가 직접 파회해 개발을 요청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출시 단 6개월 만에 열대 수주 대단 가격을 감안하면 단숨에 수백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낸 효자 장비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가 한국의 무명 회사 앞에 줄을 선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폭발은 지금부터입니다. HBM 내 시대가 열립니다. HBM4. 양산 시점은 2026년 2월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확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과 일정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HBM4의 핵심 공정인 하이브리드 본딩은 평탄도 1노엠를 요구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63 빌딩 옥상에서 동전 한입 두께인 1.7mm의 굴곡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글 수준의 평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지구상의 AFM뿐입니다. 그리고 그 AFM의 95%를 파크가 공급합니다. 결과는 이미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5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509억 원, 영업 이익은 무려 2495% 폭증한 1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큰 증권은 2026년 매출 2,583억 원, 영업이익 627억 원을 전망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 25%, 영업이익 39% 성장입니다. 거기에 2025년 1월 스위스 EPFL에서 분사한 정밀 계측 기업 린십테크까지 인수했습니다. 기존 광학 간섭계보다
100배 빠른 3D 이미지 기술,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 기술까지 손에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위험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단독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를 0%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변동성은 2명이 존재합니다. 고객사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어 두 회사의 투자 사이클에 그대로 흔들립니다. 2023년 반도체 불황되는 영업 이익률이 26%에서 19%로 7%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2028년까지 정밀 계측 분야에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면 중저가 AFM 시장의 20%에서 30%는 잠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크가 40년 동안 쌓아 올린 신계 이상의 핵심 특허와 95% 팩침, 투율은 중국조차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철롱성 같은 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박상일은 2030년 매출 1조 원을 공언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 KA 반도체 계측 장비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지금 파크 시스템의 연매출은 1751억 원, KA의 연매출은 약 14조 원, 매출 기준으로 약 80배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박상일이 직접 선언한 겁니다. 2030년 매출 1조 원, 지금의 6배 성장. 1997년 IMF 한 달 전 미국 회사를 팔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 사람이 28년 만에 미국 최강자를 정조준한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성과 TSMC가 한국 한 회사 앞에 줄을 선다고 이제 그런지 아셨죠? 답은 단순합니다. 이 나노 시대원자를 직접 거두어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AFM이고 그 AFM 시장의 95%를 파크 시스템 있기 때문입니다. SML이 회로를 그려도 파크가 검사하지 않으면 그 회로는 추화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메이저 20곳 중 19곳에 측정실 바닥에 파크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줄을 서는 진짜 이유입니다. 무명 기업이 반도체를 멈출 수 있다는 말,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직전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통째로 팔아치우고 수원을 택한 그 결단이 40년의 특허, 해자를 만들었고 지금 미국 브루커도 중국의 추격도 쉽게 넘지 못하는 철렁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 매출 역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6년 2월 HBM4 양산 하이브리드, 본딩 1나노 평탄도 EUV 마스크, 리페어 다음 폭발의 방화가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패권, 전쟁의 수혜는 삼성과 하이닉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패권을 가능하게 하는 눈 파크 시스템이 순간에도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 1751억의 작은 회사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며 2030년 매출 1조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상일이 1997년 내린 한 번의 결단이 28년 뒤 결실을 맺었듯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에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다음 풍경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도체 부품을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파운드리도 그리고 이제는 계측, 장비마저 세계 1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름조차 낯설었던 한 한국 기업이 나노 시대 전 세계 반도체의 마지막 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변화는 늘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박상일은 28년 전에 준비했고 지금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10년은 오늘 무엇을 들여다보느냐로 갈립니다. 이것이 진짜 대역전극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다음 챕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의 깊이를 만듭니다.